우리의 삶을 바꾼 20세기 위대한 발명 레이저. 최첨단 광기술로 다양한 분야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과학자를 만나봅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새로운 산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빛 레이저. 발명된 지 61년이 지난 레이저는 현재 가깝게는 세포의 내부에서 멀리는 우주까지 비추고 있습니다. 출력을 더 높인다든가 아니면 더 작게 만들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첨단 레이저의 연구죠. 첨단 빛을 연구하는 고등광기술 연구소가 있는 곳 빛고울 광주광역시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 고체 레이저를 보여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레이저란 유도 방출 광선 증폭을 뜻하는데요. 인위적으로 방출을 유도해 그 세기를 강력하게 만들어낸 빛을 말합니다.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걸까요? 상당히 좋은. 이건 무슨 기계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레이저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제 요 관 안에 전기를 걸어주는 거예요. 방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방전을 해주면 형광등도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난 것을 양쪽에 거울을 두고 빛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진 빛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서면 바깥으로 톡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레이저입니다. 가둬진 빛은 1초에 약 10억 번을 왕복하다 발진하는데요. 이것이 레이저입니다. 레이저가 계속 반사만 하면 그건 레이저가 아니죠. 빛을 가둬두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쓰냐면 빛을 반사도 시키고 투과도 시키는 걸 합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범인을 잡아다가 취조하는, 수사하는 그런 방이 있잖아요. 그때 쓰는 그 유리, 반투명 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반투명 거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용해서 빛을 가두기도 하고 어느 수준 이상 빛이 세지면 빠져나오기도 하고 빠져나와야 그때 비로소 레이저가 되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최첨단 레이저 전문가 엄태중 박사입니다. 특수한 빛인 레이저를 이용해 엄태중 박사팀이 진행 중인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파장대의 레이저라 지시계를 수시로 비춰가며 실험한다는데요. 이것을 이제 흰색 배경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보라색인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UV 레이저 2 다 레이저 광원을 이용해 나노 단위의 작은 구조체를 왜곡이나 오류 없이 촬영할 수 있는 기술 연구가 한창이라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네, 여기는 레이저 구조광 현미경이라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마치 전자현미경처럼 초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어내는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100나노미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구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100나노미터는 머리카락의 약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인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 소자의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거울 표면처럼 굉장히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보이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한 그 구조광 레이저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이를 이제 측정하게 되면은 이 샘플 속에 숨어 있는 이러한 이제 격자 무늬의 샘플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일자로 펴져 있는 격자 무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자현미경과 레이저 현미경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레이저 현미경을 이용하면 금속 표면에 감춰져 있던 격자 무늬의 섬세한 배경까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현미경과 제일 큰 차이점은 그 시료가 있으면 바로 측정할 수가 있죠. 전자현미경은 치료를 받아다가 금속을 입히고 진공 챔버 안에 넣고 그제서야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측정했던 샘플은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지는 않아도 돼요. 바로바로 재사용할 수 있고 만들다가 받아와서 검사하고 또 괜찮으면 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2014년 국내의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하는 등 반도체 공정 장비의 개발 활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100나노미터에 달하는 물질의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 세계 최고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광원을 이용한 연구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파워가 1700나노 대역이니까 금속의 표면만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생물의 세포 내부의 구조를 보다 고해상도로 촬영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예. 뭐 하는데요? 네, 여기는 빛이 조직 세포 내에 들어가고 세포 내에 들어가서 그 반사돼서 나오는 신호를 해석하면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엑스레이처럼 마치 그처럼 이제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만드는 그 테스트를 지금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그거를 해볼 겁니다. 실험에 사용되는 표본은 동물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에서 처리해 공수된 조직들 중 하나인데요. 돼지의 심장혈관입니다. 디자인한 레이저를 조직 세포에 쬐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미 이 샘플에 대한 영상은 이제 다 얻은 겁니다. 이게 레이저나 광을 이용한 영상기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 요 정도 샘플 같은 경우에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시간이면 아무리 길어도 모든 데이터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후 작업을 거치고 나면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아치 쪽이 혈관의 표면에서 내부 깊숙한 곳까지의 구조를 생생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샘플을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들이 혈관 내에 지질이 이제 잔뜩 쌓여가지고 이제 그런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심근경색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2등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은 어떤 거냐면 심장으로 가야 되는 혈관이 지방 덩어리가 갑자기 풀려 나오면서 확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상기기를 만들어서 혈관, 심장 내에 있는 혈관에서 어느 부위가 가장 현재 위험한 상태인지를 알고 그걸 사전에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영상 기술을 개발하려고 지금 이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엄태중 박사가 고등광기술연구소에서 레이저와 광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가 가능한 이유. 그것은 바로 세계적인 고출력 레이저 증폭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만들어진 강력한 레이저 빔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에너지 빔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 들어가요. 이 레이저 빔을 가지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X선, 감마선들이 있는데 이게 방사선 선원들이라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좀 위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건물도 이렇게 납으로 보호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남유리? 예, 남유리. 이 전부 다 콘크리트 1m짜리 콘크리트 여기가. 아니 소리가 역시 예. 이상하다 그랬어요. 예, 예. 방진복을 갖춰 입어야 고출력 레이저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피디님도 옷 다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저희 안에는 시설이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다 클린룸이라서 방진복으로 바꿔 입으셔야 됩니다. 요즘 이 레이저 시설이 더 작게도 한국에서 최고의 출력은 물론 전 세계 레이저가 운용되는 곳 중 가장 강력한 세기를 가진 시설인데요. 4페타와트, 즉 1000조와트입니다. 10나노줄에서 100줄까지인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길이로 따지면 우리 머리카락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가느다란 거를 지구 크기만큼 키우는 겁니다. 지구 직경만큼 키우는 그 정도의 빛의 세기를 키워주는 증폭하는 것을 이 시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속도를 지니고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서부터 레이저가 시작되고 2단계에 걸쳐 증폭된 레이저 빔을 한 곳으로 모아 강력한 레이저가 탄생합니다. 이제 레이저 자체를 만드는 거는 왜 타코마 다리라고 출렁출렁 하다가 바람이 자기 다리의 길이 맞으면 후웅 하다가 다리가 무너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후웅 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주변에서 또 한 번 더 세게 쳐내는 거죠. 그러면 그 후웅 하는 힘이 점점 더 진폭이 커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레이저의 세기를 크게 만듭니다. 빛을 증폭하여 얻어낸 레이저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엄태중 박사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 레이저의 활용도를 보여준다는데요. 옛날에 하던 것도 이런 레이저는
군에서도 사용하고요. 포를 멀리 쏠 때 거리를 측정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또 혹은 우리 몰래 돌아다니는 드론, 불법 촬영한 드론들의 카메라 센서를 망가뜨리는데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드론에는 불법 촬영 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그 카메라를 망가뜨리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카메라 센서는 빛에 반응하는데요. 빛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레이저의 위력을 휴대폰을 이용해 즉석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지금 이제 강력한 레이저를 이제 출력을 더 높여서 카메라에 이제 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혼자 빛이 뭐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그 레이저 빛이 너무 강력한데 저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센서에 레이저가 이제 흡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열이. 그러면서 센서가 이제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거의 화면에서 뭐 타는 데도 그런가요? 이거 완전히 핸드폰 망가뜨린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이제 센서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완전히 고장 났어요 이제. 네. 냄새도 한번 맡아보실래요? 약간 탄 냄새가 살짝. 더 강력한 레이저는 날아다니는 드론이나 불법 비행체들의 날개를 녹여버린다든가 해서 그 비행체가 테러 공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는 특히 군사 분야에서 가공할 위력을 발휘합니다. 저고도 대공 레이저 무기가 소형 드론들을 정확히 요격, 격추하는데요. 레이저 활용의 무한한 가능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레이저는 가까운 곳에서는 핸드폰 쓰시는 통신, 거기에는 광통신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주에 레이저를 쏴서 우주에 어떤 물체가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곳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저에 대한 산업적 발전은 충분히 많이 예측되고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말 오후 오랜만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엄태중 박사. 그릴에 숯을 피우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요. 캠핑은 애들이랑 저희가 예전에 외국 살 때도 많이 다녔었고 그래서 워낙 제가 또 등산도 좋아해서 이거는 잘합니다. 아주. 모처럼 집에 있던 큰아들도 가세했는데요. 아버지가 고구마를 잔뜩 준비했습니다. 군 고구마를 하려는 거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먹기에는 양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조금만 덮어놓으면. 군고구마를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고구마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이제 추워지잖아요.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마당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일하고 나면 또 배가 고파지고 그러니까 미리 조금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하고 딱 돌아오면 맛있게 익어 있을 거예요. 조금씩 뜯어주면 이게 계속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낡은 잎을 꽃을 다 떼주면 귀찮지만 새 꽃들이 피어옵니다. 겨울맞이 화초 정리에 나선 엄태중 박사에겐 수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취미가 된 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과학자의 정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제가 연구하는 게 빛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나 가는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측정하려면 매번 매우 정확한 정밀한 실험을 하는 그런 타이트한 걸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뭔가 좀 천천히 가는, 완전히 반대로 천천히 가는 그게 이제 꽃을 키우든지 나무를 키우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원이라는 정원 가꾸는 거를 이제 취미로 삼아서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퇴비를 해놔야 될 때가 돼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된다는 이유로 시작하고 어느덧 취미가 된 작업이지만 덩달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너무 안 깊어도 돼.
특히 엄태중 박사가 아들과 살가운 접촉을 할 수 있는 많지 않은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하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정원 손질 자주 해요? 네. 주말에 시간 나면은 자주 해요. 재밌어요?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애들이. 그 나무 같은 거 가끔씩 심기도 하는데 그 꽃 피거나 열매 같은 거 자라는 거 볼 때는 되게 심었던 거 이렇게 됐구나 싶어서 기분 좋아요. 배고프지? 이제 고구마 좀 한번 먹어볼까요? 이제 얼마나 잘 됐는가? 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게 익은 것 같네요. 우와. 탔다. 아빠도 됐다. 자. 네. 많이 드십시오. 고생하셨어요, 오늘. 오! 엄청 뜨거워. 나무는 느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주말 오후 풍경입니다.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는 연구에 오늘도 매진하는 엄태중 박사팀. 정밀함을 요구하는 작업에 초집중 상태인데요. 예. 그러면은 다음 단계는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허리 너무 아프네. 실제로도 허리가 너무 아파요. 연구하다 말고 취하는 휴식 시간. 레이저 연구에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 실험하시다가 갑자기 휴식 시간? 저희 실험하는 이 테이블이 항상 어중간한 높이입니다. 왜냐하면 레이저 빔이 높이가 저희 눈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앉아서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책상을 좀 높이면 안 돼요? 책상을 높이면요. 그러면 팔이 또 저렇게 안 들어가요, 깊이. 그래서 위험해서 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항상 허리 고질병입니다, 저희들. 네, 이거 완전 1년 전 허리 디스크가 파열될 정도로 연구를 진행한 엄태중 박사. 몸은 고달프지만 레이저 연구를 멈출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레이저 연구가 좋냐? 왜냐하면 많은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거보다는 전자기기나 초음파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많은 가능성이 아직 이 분야에 많이 남아 있어요. 재료하시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고 물리하시는 분도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나아가서 의료나 바이오 쪽에도 쓸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대상은 저니까 샘플로 한번 찍어볼게요. 엄청 위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연구는 레이저를 활용한 눈 촬영입니다. 안과 망막을 촬영하는 기술인데요. 지나갔어요. 조금 그 정도입니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엄태중 박사가 피실험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처음 만든 장비는 실제로 누구에게 당신 해보세요, 피디님 와서 해보세요 이렇게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해를 끼칠 수 안 해도 되는 게 제가 직접 실험 대상이 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저희 항상 제가 장비를 만들고 나면 첫 번째 실험 대상이 제가 됩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망막 내부의 복잡한 모세혈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상 기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좋은 영상 결과를 얻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겠죠. 엄태중 박사팀은 광의료 영상 분야에서 특허를 보유. 2020년 기술 이전에 성공했습니다. 망막 영상을 하는 광영상기기가 있습니다. 광단층 영상기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세계 시장이 연 2조씩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매년 1,000억 가까이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죠. 한 번도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의 기술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광영상기기를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까지 수출을까지 해보는 게 저의 꿈 중 하나입니다. 엄태중 박사팀이 개발한 광의료 영상기기는 실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두 제품을 비교해가며 영상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는 계속됩니다. 각이 조금 더 이쪽으로 돌아야 되나 봐요. 이 기술이 없었을 때는 사람의 눈 속 혈관에 주사기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레이저를 활용하는 지금은 단 몇 초 만에 정밀한 영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우선 우리나라에 많은 연구가 그동안 이루어졌어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도 기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레이저를 이용한 새로운 산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레이저라는 기술이 사회 각 분야, 산업 각 분야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쁘게 잘 나오네요. NGO 영상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신호를 위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런 식으로. 세그멘트 시크니스도 최근에는 진단 영상 기기를 넘어서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 기기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자리가 있는데 이 안에는 실은 새로운 혈관들이 잔뜩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빛 중에서 혈액이 잘 흡수하는 곳에 파장을 가진 레이저를 눈에다가 조사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눈에 레이저를 쏠 수 있는 까닭은 빛의 반사와 흡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투명한 풍선에다가 레이저의 색깔처럼 맞는 색깔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록색입니다. 발라놓은 저 초록색 부분에다가 레이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안 터져요? 네, 이렇게 아무리 닿아도 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다가 다른 풍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색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이죠. 초록색 레이저가 파란색과 빨간색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초록색 풍선에서는 안 터졌죠. 이제 안 터진 것을 이제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풍선에다가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의 레이저가 닿자마자 풍선이 터집니다. 그러면 빨간색은 어떨까? 한 번 더 해볼까요? 빨간색도 바로 터집니다. 이렇게 색깔이 맞을 때는 아무리 강한 빛을 비춰도 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색이라고 알고 있는 그 색에서는 초록색의 빛이 흡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흡수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게 풍선을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효과를 의료기기,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기기에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부분만 치료를 한다든가 혹은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발명한 빛 레이저. 다양한 레이저 활용 기술로 K-의료기기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높이는 것. 그것이 엄태중 박사의 소망입니다. 네, 저를 처음 이 길에 들어왔을 때 지도해 주셨던 이제 백운출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은퇴하시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책을 보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서 도서관에 갔는데 책을 한 권 빌렸더니 누가 낙서를 잔뜩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딱 찾아봐야 될 부분이었어요. 근데 책 표지를 보니까 그 제 원사분 사인이 적혀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제자를 가르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연구하는 그런 학자로 남고 싶습니다. 박사님 발표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인류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빛, 레이저는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인체 내부를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기술, 해외에 의존해오던 반도체 관련 레이저 기술 등 레이저 광원에 대한 연구로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과학자, 빛으로 건강한 행복을 추구하는 엄태중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PD님도 오셨는데 저희 걸로 한번 망막을 한번 찍어드릴까요? 이거 저도 찍어도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연구안전위원회, 윤리위원회 심의를 이미 다 거친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네, 되시면 돼요. 턱을 대고 이마를 바짝 붙이시고 팔은 이제 편하게 올리고 계시고요. 눈은 보통 양쪽 눈을 다 뜨고 계시는 게 더 편하세요.
그래서 오른쪽 눈이랑 양안 눈을 타겟을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